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또그 방법,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고배 법칙은 문제에서 요구한 어떤 큰 하나의 사건이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이게 하나의 원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의 모든 어떤 각각의 개별 사건들을 고배 법칙을 통해서 지금 적용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건이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 이렇게 해도 끝나고요. 이렇게 해도 끝나고요. 이렇게 해도 끝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끝난 사건들끼리 이미 종료된 사건들끼리는 합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최종 판단해 낼 거란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또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주로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래도 사건이 끝나고요. 이래도 사건이 끝난다고 했을 때 얘와 얘를 합할 텐데요. 이때 이 사건과 이 사건에 공통된 사건이 존재하는지 보셔야 돼요. 즉 중복 상황이 발생하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더 합의 법칙으로 계산할 텐데 혹시라도 중복 사건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중복 사건만큼만은 제외를 다시 시켜줘야 됩니다. 포함 배제법에 의해서요. 하나씩 이제 문제 유형 보면서 살펴드릴게요. 101번에 보면 한 개의 주사 1, 2, 3, 4, 5, 6이 던져질 수 있게 한 개의 주사를 던지게 되면 이때 2보다 작거나 4보다 큰 이라고 했습니다. 2보다 작아도 괜찮고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는 4보다 커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2보다 작은 사건은 1이죠. 1 한 가지죠. 4보다 큰 5, 6이죠. 두 가지죠. 이렇게 해도 사건이 끝나고요. 이렇게 해도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끝난 것들끼리에서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거란 얘기예요. 103번에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래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주사위 눈의 합이 2 또는 3이 되는 경우 합이 2가 되면 좋고요. 합이 3이 돼도 좋답니다 라고 해서 합이 2가 되는 경우의 수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합할 겁니다. 자, 합이 2가 되는 경우는요 1 요거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하고 2, 1 이렇게 했을 때 합이 3 나오죠.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통해서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9번에 상자 속에 1부터 9까지, 즉 1, 2, 3, 4, 5, 6, 7, 8, 9까지 어떤 공이 들어있답니다. 이때 하나를 꺼냅니다. 하나를 꺼냈을 때 3배수 또는 4배수를 꺼내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3배수를 꺼내도 좋고요. 4배수를 꺼내도 좋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3배수를 꺼내는 경우는 3, 6, 9니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4배수는 4하고 8, 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하고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최종 5라고 답할 텐데, 자, 여기서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동시에 즉 중복 상황이 발생하는지 봐야 돼요. 합이 2이면서 합이 3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2보다 작으면서도 4보다 큰 수는 존재하지 않죠. 중복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체크하면서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경우는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중복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냥 5로 마무리 내리시면 됩니다. 5로. 그런데 이제 114번 보세요. 114번 보면 1, 2, 3, 4, 5, 6, 7, 8, 19, 20까지 총 20가지의 어떤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꺼낸답니다. 이때 2배수 또는 3배수를 꺼내는 경우 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2배수, 2, 4, 6, 80, 12, 14, 16, 18, 20 그래서 총 10가지 나오죠. 10가지.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해서 총 6가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합해서 우리가 16이라고 답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2의 배수이면서도 3의 배수인 경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 즉 6의 배수죠. 6이라든지 10이라든지 1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배수하면서도 카운트가 이미 됐습니다. 3의 배수하면서도 또 카운트가 됐어요. 즉 이 6의 배수는 두 번이나 카운트가 됐답니다. 한 번만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두 번이나 카운트가 됐어요. 따라서 한 번 6의 배수 몇 개죠? 3개죠. 세 가지는 제외를 시켜서 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오답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복 상황을 여러분들 꼭 찾아내셔야 돼요. 118번에
1부터 100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의 개수. 즉 2의 배수도 빼고요. 5의 배수도 빼랍니다. 그 뜻이에요. 2의 배수도 2로 나누어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2의 배수 제외라는 뜻입니다. 얘가 즉 2배수 5배수를 제외시켜라 그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전체 개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제외시키면 된다고요? 2배수를 제외하면 된다고요. 또 무엇을 제외하면 된다고요? 5의 배수를 제외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와 얘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 즉 2의 배수이면서도 5의 배수입니다. 10의 배수죠. 10의 배수는 여기에서도 제외되고요. 또 여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즉 두 번이나 제외가 됐어요. 두 번이나 배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의 배수는 한 번은 다시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전체에서 배제를 시켰지만 10의 배수는 두 번이나 여기서도 두 번이나 제외가 됐으니까 한 번은 다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포제법이라고 했죠. 따라 전체 개수 100개에서 2의 배수 50개죠. 3의 배수, 5의 배수 20개죠. 그리고 10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10개죠. 요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에 3개의 사과 ABC, 사과 ABC입니다. 그 다음에 배 D입니다. 이게 사과고요. 이가 배래요. 이때 몇 개를 고르냐면 한 개를 고른답니다. 한 개를 고를 때 사과를 골라도 좋고요. 또는 배를 골라도 좋답니다. 사과를 골라도 사건이 끝나고요. 배를 골라도 사건이 끝납니다. 선생님이 바로 했습니다. 자, 사과 고르는 사건 세 가지죠. 배를 고르는 사건 두 가지죠. 따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6번에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버스 노선이 세 노선이 있답니다. 버스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철은 5가지 노선이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하철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A에서 B를 가는데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랍니다. 버스로 가도 좋고요. 지하철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 3가지 노선 있죠. 지하철 노선 5가지 노선 있죠. 또 2개 합집합을 할 텐데 버스를 타면서도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는 없죠. 버스를 타는 사건과 지하철을 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배제시킬 것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으니까요. 129번. 자, 어른 2명을 현재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어른. 그 다음에 어린이 3명, 어린이를 편의상 가나 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5명이 놀이공원을 갔는데 어떤 놀이기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줄, 그 다음에 뒷줄. 이런 식으로 지금 좌석이 배치가 돼요. 이게 앞줄이고요. 이게 뒷줄입니다. 이랬을 때 그냥 무작위로 타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면 될 텐데 그때는 5, 4, 3, 2이죠. 여기 갈 사람,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에 셋, 둘, 하나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끼리는 같은 줄에 앉아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한 명씩은 최소한 끼어져 있어야 된답니다. 보호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줄에 보호자 한 명 있어야 되고요. 뒷줄에도 보호자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즉 앞에 A가 있으면 뒤에는 꼭 B가 있어야 돼요. 또는 앞에 B가 있으면 뒤에 A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상황이 케이스가 구분이 되죠. 그 케이스를 구분하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는 케이스를 구분해서 풀되 그 케이스가 동일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수를 계산해 봤더니 3이 나왔대요. 또 어떠한 경우수를 또 계산해 봤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을 또 계산해 보고 또 3가지가 나왔대요. 문제에서 또 원하는 사건을 또 계산해 보고 또 3가지가 나왔대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을 또 계산해 보고 또 3가지가 나왔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합의 법칙을 통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똑같은 상황으로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근본은 합의 법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합의 법칙이 일괄적인 모양으로 나왔을 때 곱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사실은 이 경우의 수의 어떤 흐름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좀 곱의 법칙을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곱의 법칙에서 그냥 단순한 형태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합의 법칙을 여러분 케이스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합의 법칙을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곱의 법칙을 먼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해요? A가 앞에 들어가고요.
B가 뒤에 뒷줄에 A가 앞줄에 B가 이렇게 쓸까요? A가 앞줄에 그다음 B가 뒷줄에 들어가는 경우도 세야 되고요. 이래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가라가도 배열할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고요? B가 앞줄에 A가 뒷줄에 들어가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이 경우수 세고요. 이 경우수 세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통해서 할 겁니다. 물론 중복사고 발생하지 않죠. A가 앞이고 B가 뒤인데 여기는 B가 앞이고 A가 뒤입니다. 이때 동시에 그런 이렇게 되면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그러면 이제 A가 또 앞에 오는데 A가 앞에 오는데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죠. 그죠? A가 앞에 오는 경우는 두 가지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B가 뒤에 가는 경우도 여기나 여기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할 수 있죠. B가 뒤에 가더라도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요?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배열해야 되죠. 그럼 A가 배열됐고요. B가 배열됐으니 남은 자리의 여지는 세 가지죠. 그럼 가가 갈 곳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고요. 나는 두 가지고요. 다는 한 가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이 사건. 그 다음에 B가 앞에 A가 뒤에 오는 경우는 B가 앞에 오는 경우는 B가 이제 여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B가 여기 두 가지고요. A는 이제 뒷줄이니까 이 세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죠. 세 가지. 마찬가지로 가, 나, 다는 남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사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C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같은 적용이 될 거예요. 또 뭐 어른이 D가 더 있었다고 한다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원하는 사건이니까 얘는 합의 법칙을 통할 텐데 특별하게 이 계산 과정과 이 계산 과정이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얘 얼마입니까? 36인가요? 이 36 더하기 36을 36 곱하기 2라고 하는 곱의 법칙으로 적용을 사실은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곱의 법칙 이건 뭐 두 개 한밖에 아니니까요. 단순하게 합의 법칙을 통해서 답을 내려도 좋습니다만 뒤로 갈 때 이제 뒤에서 계속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 그때 이러한 과정이 계속 동일한 과정이 반복이 될 때 그때 한 가지의 곱의 법칙 특히 이제 조합할 때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의 법칙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